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목요일은 사랑 문법방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별했을까? 아론 베이즈북 교수의 책 요거 오늘 두 번째 편 나갈 거예요. 감정적 경험입니다. 자, 저도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고 또 내담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감정의 중요성, 사실 사랑은 감정 노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뒤섞이고 서로 교환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 감정 아니면 또 상대의 감정이 좀 탁하거나 어둡거나 기복이 너무 심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것이 감정의 도화선이 돼서 상대를 너무 많이 괴롭히는 이제 그런 일들도 제가 봤을 때 상담 사례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은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정적 경험이라는 두 번째 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또이그 아론 베이지브 교수는 사실은 세계적인 감정 연구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장이 두 번째 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갈 때 노년의 사랑, 아니면 섹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이 장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감정에 대해서 좀 정의 좀 해봅시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감정은 무의식이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면 작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작가는요, 자기 자신 혹은 주변의 상황에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커다란 변화를 인지할 때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시대요. 맞죠? 자, 그러면 감정은요, 어느 때 발생을 하느냐? 의미 있는 대상한테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 없는 반 친구 짝, 그러면 사실은 걔 때문에 내가 감정동요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죠. 그죠? 또 회사에서도 의미 없는 동료,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크게 감정동요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감정이 폭발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요. 의미를 두면 둘수록 그래요. 자, 의미 없는 사람이 카톡 씹는다. 잠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루 종일 날 괴롭히진 않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카톡을 계속 씹는다. 그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사랑을 하시는데 내가 너무 괴롭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면 의미를 뒀으니까 감정이 발생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려고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네, 지금 저는 사랑하는데 너무 왜 괴로워요? 사랑하니까 괴로운 거죠. 사랑이 달기만 하면 사랑이 아니죠. 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감정은요, 결국에는 어떤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 경험했던 것도 되고요.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경험하고 싶은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상상력과 경험이 결합된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대상은 사람에 집중될 수도 있고 집단, 그 다음에 동물, 무생물까지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 내 동생 같은 강아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친구들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은 의미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많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가는 감정을요, 단기 감정, 연장 감정, 장기 감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네, 자, 단기 감정은요, 말 그대로 짧고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은 불안정하고
강렬하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짧은 지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단기적 감정이 거의 대부분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기다려주거나 그러면 사실 크게 싸울 일도 없고 좌절할 일이 없는데 그때 우리는 이 단기적 감정을 끌고 잡아가지고 연장 감정, 장기 감정을 끌고 가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려놔, 내려놔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럼 이 단기 감정의 특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안정하다, 그리고 강렬하다, 편파적이다, 짧다, 지속성이. 자, 그러면 불안정한 건 왜 그러느냐? 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도기,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심리적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거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처럼 느껴져요. 여름이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면 당연히 몸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한기를 느낀다. 한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강렬합니다. 왜요? 단기 감정은 순간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폭발력이 있고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이때 판단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확증 편향합니다. 네, 어떤 결과를 딱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막 몰아붙이고 확대 해석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렬함이 위험하죠. 자, 그 다음에요. 편파성이요. 이 편파성은 아까도 제가 잠깐 표현을 했지만 이 열추적 미사일처럼요. 그냥 막 쫓아갑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집중해서. 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뭔가 단기 감정에 취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단기 감정은 원체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이 가능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지속 가능하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 단기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실 연인들 사이를 괴롭히는 것이 이 단기 감정, 특히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싸우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작가가 이야기한 단기 감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연장 감정. 이 연장 감정은 같은 감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 감정은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고 저는 봤을 때 평생을 지속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감정은 특정 시간에 특정 기간에 지속되며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내는 시간에 구성되고 다듬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구성되고 다듬어진다. 작가는 각각 개개인의 감정 상태를 논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각각 개인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심리학 분야, 어떤 사랑이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아픔이나 심리적 유형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손댄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내는 공동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떡하니 무슨 돌처럼 떡하니 한번 만들어지면 변하지도 않고 확고불변한 것이 아니라 마치 빵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고 또 정성껏 만들어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없어져야 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네. 빵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라지죠. 먹으면 그죠? 먹으면 당연히 그게 내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작가는 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감정은 과연 어느 정도 지속될까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서적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은 한 5분 정도 간답니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은 1시간 이상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정서적 시간, 그것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시점, 속도, 빈도, 의미. 자, 시점은요,
경험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것이 단기, 연장, 장기.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속도,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 네, 그 다음에 빈도, 경험이 반복되는 거요. 의미, 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요, 결국 이 정서적 시간, 네, 요 네 가지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작가는 의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성과 느낌. 네, 자, 정서적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상대를 대할 때 어떤 태도가 사실 정서적 태도인데 이것은 의도성과 느낌이 결합된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의도성과 느낌, 의도성이 뭐냐?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자신과 대상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는 능력. 네, 그래서 이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랑 잘 지내보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표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의도성입니다. 그런데 느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해요. 아, 느낌이 안 좋아가 아니라 그 느낌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은 원래 따지면 그냥 자신의 상태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대상에는 향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는 대부분 다 의도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피하려고 할 때 느낌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정서적 태도는 의도성과 느낌이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를 갖추거나 이렇게 교차하면서 계속 행동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요. 이 감정은 의도성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예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화해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그 사람이 못 알아준다. 이랬을 때 우리 화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잖아요. 이게 의도성입니다. 감정은 의도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 누군가가 좀 알아주면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기분은 무드예요. 무드. 이거는 의도성 상대로 적어요. 대신에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쓸쓸해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쓸쓸함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쓸쓸함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해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그거는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쓸쓸해. 쓸쓸한 느낌이야. 쓸쓸한 기분.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쓸쓸한 기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에서 항상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표현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은 어렵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이 정서적 태도, 아까 이야기했어요. 어떤 감정적 상태, 이것을 정서적 태도라고 하는데, 이 정서적 태도는 현재적 속성과 그 다음에 기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적 속성은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기질적 속성은 반복되고,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의미 있는 관계가 지속되면 당연히 감정은 발전하고요. 그리고 그 감정들, 기질상 그 감정의 어떤 씨앗들이 앞뒤로, 사실관계의 앞뒤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어디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자면 그거잖아요. 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들, 그러니까 나를 만나기 전에 인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되게 잘생기고 멋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에, 감정적 경험을 갖고 있는 여자친구라고 그러면 사실은 기질적 속성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카톡이 온다 그러면 그 후에 반응을 하죠. 차단해, 이렇게 해줘. 아니면 미리 작용할 수 있죠. 여자들하고 연락 못하게. 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잠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지속되면서 발달과 퇴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자아의 일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 상대와 내가 계속 감정적 교류를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일부가 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좀 잘 만나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나쁜 사람 봐서 나쁜 사람하고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감정은 단순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 감정이 단순하게 시그널이 줄 때는 사실은 이것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연애 과정, 결혼의 과정,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나중엔 익숙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지루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어떤 복잡성은 관계를 더 깊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의미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뭔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대에게 낭만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시려면요, 나이에 맞는, 상황에 맞는 어떤 이 감정의 복잡함을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이코처럼 막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모습들로 좀 변화를 해줘야 그 상대가 지루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계속 매력을 느끼고 또 더 멋있게 이야기하면 나의 내면에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대요. 그쵸? 네. 상대가 나한테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단히 멋진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코처럼 뭐 감정 기복 그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먹는 대로,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운동할 때 운동하고, 거기에 맞는 감정,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났을 때는 그 감정, 이렇게 조금 다양하고 복잡한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감정은요, 또 인지와 평가, 동기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 감정, 인지적인 부분은요, 감정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평가는 양가적 감정, 그리고 긍정적 상태, 부정적 상태의 경험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요때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기는 다양한 환경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게 해준대요. 그래서 감정의 구성은 인지, 평가, 동기,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감정이 다양할수록 사실은 심리적으로 아니면 이 육체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고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심리학자 조르디 쿠아드박 교수가 연구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자 조르디 쿠아디박 교수의 말을 빌립니다. 자,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분노, 수치, 슬픔, 이거 별로 좋은 감정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생존 가치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들을 키우는 예방접종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이 감정의 다양성에서 분리를 하자면 감각의 다양성과 정서의 다양성을 느껴야 돼요.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감각은 당연히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을 통해서 내용을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의 다양성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종교활동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정서 활동을 폭넓게 하는 것이 정서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감정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쁜 감정, 분노, 수치, 슬픔도 경험하는 것이 생존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좋은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의무적으로 감정의 다양함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감정의 다양함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미쳐서 날뛰고 화내고 울리고 웃고 이게 아니라 어떤 감각의 다양성과 정서의 다양성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도 맨날 하는 데이트가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환경도 좀 다양하게 그리고 대화하는 주제도 좀 폭넓게 예, 그리고 음식을 먹으러 다닌다. 뭐 데이트에 중요한 게 같이 음식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 먹던 거 말고 조금 다르게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낭만적 사랑은 연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분석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나의 앞뒤가 안 맞는 감정도 인정하자. 네, 이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한테 나의 모든 감정을 다 투영시켜요. 이걸 이제 총체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작은 거에 기쁘고 작은 거에 화가 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대단히 예민해집니다, 이게. 네, 누구나 그래요. 만약에 여러 상대를 두고 감정을 분리시켜 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섹스는 이 사람이랑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정신적인 교감은 이 남자랑 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은 이 남자한테 다 쓰고 뭐 이런다. 그러면 이런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잡 미묘한 양가적 감정들이 나타날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괴로울 일도 없어요. 이제 이런 방식의 사랑 형태를 그 감정의 형태를 유형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네, 감정을 분산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유형적 다양성은 아니거든요. 총체적 다양성이죠. 한 사람한테 많은 것들을 투영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예민해져서 아플 수밖에 없다. 예, 그거를 좀 인정하자.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연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분석을 인정하자. 그리고 저는 나의 앞뒤가 안 맞는 그 감정을 인정하자. 그럼 이것이 삶의 에너지원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양가적 감정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좀 알자고요. 양가적 감정은 부정과 긍정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랑할 때 많이 느끼잖아요. 뭐 남편 애인한테 고마운데 밉고 애잔한데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상대가 그런 양가적 감정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랍니다. 왜요? 이 양가적 감정은요 복잡한 현실을 대처하는 중요한 생존 기술을 갖게 된대요. 양가적 감정 모든 것이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인간은 없습니다. 그죠? 뭐든지 옳고 그름에 한 번에 동일한 자국으로 들어올 때가 많아요.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면 뭐 선생님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괴롭힌다. 양가적 감정. 진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인생의 큰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밥도 잘 사주고 술도 잘 사주고 나 용돈도 달라 그러면 용돈도 좀 주고 그러십시오. 인생 스승님이시니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행동은 사실은 감정은 행동을 유발해요. 그죠? 그래서 이 행동은 또 작가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적 사랑에 필요한 행동에는 낭만적 필요와 낭만적 욕구가 동기가 돼서 이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필요는 가치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낭만적 필요가 훨씬 더 조금 더 가치가 있어 보이죠? 뭐
같이 돌봐주거나 아니면 서로 정말 양보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어떤 그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낭만적 필요성이고요. 낭만적 욕구는 섹스, 돈, 뭐 외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작가는 근데 낭만적 필요와 낭만적 욕구는 다 사랑한테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섞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낭만적 필요만 있으면은 정말로 이거는 무슨 사제지간이거나 아니면 뭐 종교적, 그죠? 뭐 목사님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건 안 되죠. 낭만적 욕구가 있어야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섹스, 그다음에 돈, 뭐 외식, 수다, 농담 뭐 이런 것들 필요해요. 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작가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는 감성적 지능을 좀 키워보자. 이 감성적 지능은요, 감정적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조종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적 복잡성을 경험하고 대처하려면 꼭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시그널을 보내도 못 알아듣고 또 그 사람이 노라고 시그널을 보냈는데 예스라고 알아듣고 고백하다가 아니면 뭔가 애교 부리다가 민망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좀 트레이닝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감성적 지능을 키우는 어떤 그 트레이닝 기법은 다음에 한번 제가 커리큘럼을 좀 딱 만들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저도 나이 50이 됐는데 아직도 안 돼서 저희 와이프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좋은 느낌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중용과 균형 유지하기. 사실은 이 행복은 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얻거나 성취하거나 이렇게 산 위의 정상에 올라간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행복은 어떤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주 뜨겁지도 않고 아주 차갑지도 않은, 아주 밝지도 않고 아주 어둡지도 않은 그 상태가 행복입니다. 행복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중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중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잘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왜냐면 감정은 강렬하고 순간적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단기 감정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쾌락 적응, 그 다음에 기분 상향 구조, 그 다음에 불만 적정성 유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쾌락 적응은요, 새로운 경험이 들어오면 감정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강도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와 놀랬다가 점점 이게 이제 별로 이렇게 시들해지죠. 근데 요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안정성과 습관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기분 상향 구조라는 게 있대요. 인간은 원래가요, 기분이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좋은 거, 신나는 거요. 그 다음에 죽겠어. 네, 이 상태였다 그러면 인간의 감정은 요 중간 정도에서 살짝 위에 있대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진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심리학적으로는요, 이 행복한 사람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감정도 발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당연히요. 번식 능력, 생존 능력 어느 정도 행복해야죠. 그래야 이게 내 자손을 번식시키고 내 개체를 생존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감정 상태가 이 중간에서 약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회복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자극을 막 받다가 가만히 딱 놔두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심리적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불만 적정성.
유지. 네, 이게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불만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건 사실 당연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진화적으로 현재에만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겁니다. 진화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불만은 약간씩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생존에 그리고 발전,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애를 하시면서 사랑을 하시면서 불만이 자꾸 생긴다. 네, 그것도 인정하세요. 근데 적정하게 유지하셔야죠. 불만만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적정하게 유지되는 불만은 더 나은 대안을 탐색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시면서 감정이 막 이렇게 너무 서로가 괴롭힌다. 이랬을 때는요, 쾌락 적응, 그 다음에 불만 적응성, 적정성, 그 다음에 기분 상향 구조를 꼭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예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은 결국엔 감정 노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와의 어떤 교류되는 감정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먼저 일단 나의 감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이 들쑥날쑥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군다 나한테, 그러면 그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감정은 매일 아침 빵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껏 만들어야 되고, 이 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둘이 나눠 먹으면 또 체력이 되고, 또 어떻게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은 좀 예민하고 세심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이 감정 전문가, 세계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중구난발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사랑하시면서 또 결혼하셔서 상대 때문에 아니면 나의 감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시면 언제나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타로스타와 저가 여러분들께 최선의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